네, 안녕하세요. 3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내용은 니콜라가 최대 8억 개의 주식을 발행하려고 주주들에게 요청을 했다는 내용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방송에 앞서서 제가 지난 방송, 비공개로 처리되긴 했지만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 보셨던 분들에게 제가 니콜라가 최대 8억 개까지 주식을 늘려서 약 2억 개가량을 유상 증자를 할 것 같다라는 방송을 진행했는데, 해당 내용은 조금 제가 오버해서 해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을 여러분들과 공유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우선 해당 내용부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나누는 대화는 참고용입니다. 투자는 어디까지나 투자자 개인의 판단입니다. 자, 이제 니콜라가 이런 소식을 올렸어요. 여러 가지 소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번에 주총 6월 달에 열리는 주총을 통해서 니콜라가 현재 6억 개까지 주식이 가능하게 정관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8억 개까지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제가 니콜라가 이제 8억 개까지 주식 발행한다, 고로 이제 유증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제가 간과한 점이 좀 많습니다. 자, 이 내용을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니콜라가 최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는 6억 개예요. 그런데 이 6억 개를 8억 개로 상향화돼 꼭 8억 개까지 꽉 채워서 발행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를 비슷한 예로 보자면, 지난번에 한화가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최대 50% 판매하겠다라고 밝혔지 50%를 다 팔겠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니콜라도 상향을 8억 개까지 올려놓되 실제로 8억 개까지 꽉 채우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8억 개까지만 늘려놓고 증자를 더 안 할 수도 있고, 6억 1000개까지 뽑을 수도 있고, 7억 개, 7억 1000개, 7억 2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치만 8억 개로 늘려놓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8억 개로 상향된 주식을 꼭 유증을 통해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분할, 스톡 스플릿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지금 4억 8천 개 정도 니콜라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한 개를 1.5개로 나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8억 개로 늘릴 수도 있다, 그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걸 6월 1일 날 주주들을 통해서 진행하지만 승인이 된다고 해서 꼭 22년도에 무조건 진행하겠다는 내용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니콜라가 밝힌 저 내용은 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지만, 자, 개인적인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2019년, 20년도에도 그랬고 21년도에 킴브레디가 컨퍼런스 콜이나 여러 대화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니콜라는 결국 추가 자본을 조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근데 그게 어디였냐면 수소 인프라나 수소 허브 이런 쪽을 위해서 추가 자본 조달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다는 점. 두 번째는 2022년 연말에 착공할 수소 허브를 위해서 추가 자본 조달은 필요한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현대모비스가 수소 허브를 착공하는 데 있어서 약 1조 원 정도의 현금을 투자했거든요. 약 1조 3천억 정도를 투자했기 때문에 추가 자본 조달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수소 허브와는 별개로 니콜라가 지난 4분기 보고서에서 밝혔던 게, 수소 자체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소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그곳에서 수소를 판매하는 충전소의 경우는 1600만에서 2000만 달러가 필요하고, 일반 충전소는 800에서 1000만 달러가 필요하다, 고로 한 곳당 이렇게 필요해요. 그래서 수소 충전소와 수소 허브, 그리고 이 밖에 튜브 트레일러라든지 파이프라인 보강하는 작업, 이런 걸 다 합쳐서 돈이 더 필요한 상황으로 전 파악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야, 그게 무조건 수소 인프라나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보장이 어딨어?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세 번째를 보시면 지난 4분기에 밝혔던 재무제표를 보았을 때도 현금이나 현금 자산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큰 문제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직원들을 고용해서 아니면 기존에 공장을 짓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부족했다, 그러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투밈스톤을 통해서 2번 정도 유증,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증을 하겠다라고 밝혔던 현금을 한 번 받았죠. 그리고 바로 어제 1730만 주를 또 추가로 올리면서 현금을 조달받았어요. 이거는 다 계획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어디 계획에? 차량을 양산하거나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거나 아니면은 공장을 3단계까지 결국 완공을 짓는다는 이런 쪽에 투자될 돈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수소 허브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돈이 더 막대히 들어갈 것이고, 킴브레디는 계속 여기에 대해서는 또 추가 자본이 들어갈 거야 라고 밝혔으니까 이거는 기존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하는 유증이 아니라 결국에는 수소 관련된 곳에 필요한 돈이다 라고 저는 파악을 한 거예요. 자, 결국에 위 세 가지를 밀어볼 때 니콜라는 기존 사업을 영위하는 데는 현재 현금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수소 허브를 착공하는데 최소 1조 이상의 현금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 8억 개로 상향한 뒤에 유증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수소 인프라에 들어가는 자금 조달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한 시장에 6억 개에서 8억 개로 늘려서 뭐 7억 개까지 총 1억 개를 더 추가 발행한다고 했을 때 그걸 시장에다가 풀어서 일반 주주들이 구매하는 방식보다는 지난 2번 사용했던 방식처럼 투밈 또는 제3자 배정을 통한 자금 조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쵸. 1조 넘는 거를 풀어버리면 기존 주가 방어도 안 되고 기존 주주들의 원성도 높게 살 뿐더러, 그리고 어차피 저게 풀리면 가격은 더 떨어질 텐데 주주들은 방관하겠죠.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저거 지금 6불인데 쟤는 어차피 1억 개 이상 더 풀면 금액 더 떨어질 텐데 3불까지 기다리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투밈스톤 같이 장기로 오래가는 사모펀드 계열이나 아니면 이런 투자자들에게, 투자사에게 3자 배정할 방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발행과 동시에 최대한 빨리 현금을 마련해서 투자를,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 회사에게 자금 조달받고 지분 넘기는 형식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어요. 자, 오늘의 결론. 결국 니콜라는 6억 개에서 8억 개로 최대 주식을 만들 수 있는 최대치를 바꾸는 정관을 수정하겠다라는 걸 밝혔고, 6월에 주총을 통해서 그게 변경이 되면 최대 8억 개까지 주식을 발행할 수 있지만 그거를 꽉 채워서 발행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니콜라가 추가 자본이 필요하다는 점, 수소 허브를 연말에 착공한다는 점을 미뤄볼 때 유상증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지난 방송에서 제가 앞에 부분을 다 생략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결국 8억 개를 올리고 나면 유상증자를 진행할 거야 라고 섣부른 판단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좀 더 노력하고 세밀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 3월 15일인데 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에 주가가 또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니콜라 혼자 떨어진다면 저 또한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해 보도록 노력하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수소 관련해서는 퓨어셀은 15% 가까이 떨어졌고, 리비안이나 이밖에 니오, 중국 전기차 회사들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니콜라가 속해 있는 수소나 아니면은 전기차 섹터도 어제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시장 자체가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주가는 저는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밈스톤 어제 1730만 주가 나왔는데 그건 이미 작년에 나온 얘기예요. 이걸 통해서 이런 애들 지칭하시면서 쉬쉬하고 있다, 막 팔고 넘어갔다 이런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제 방송을 보신다면 작년 제 방송 한번 보고 오세요. 작년에 저는 분명히 투밈스톤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할 거고 이 내용이 언제 또 추가적으로 가져올지 모른다라고 밝혔습니다. 절대 방송 안 한 적 없고 도망친 적 없습니다. 제가 댓글 달았는데 댓글을 삭제하셔서 이 방송을 보신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정정하는 방송 한 번쯤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니맨입니다.